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수도권에는 한때 시간당 50mm까지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가 옹벽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곳곳에서 정전과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먼저 수도권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서울 연희동 주택가. 축대를 떠받치던 바위 덩어리 수십 개가 아래쪽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도로를 지지하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남은 부분은 위태롭게 걸쳐져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가구 4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무슨 천둥 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이쪽으로 쭉 갈라지는 소리가 이렇게 뚜둑뚜둑 그런. 말끔했던 도로가 칼로 자른 듯 두 동강 났습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새벽 시간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겁니다. 새벽이니까 아무래도 아무도 없었겠죠. 아니 낮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보기보다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밝은 섬광이 일며 불꽃이 튀더니 차량들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제동에서 쓰러진 가로수가 고압선을 강타해 인근 2천여 가구와 마트, 식당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냉장고 고장나서 음식들 다 폐기 처분해가지고 정전 때문에 지금 말이 아니네요. 지금. 인천에서는 아파트 전기 설비에 빗물이 들어차 천여 세대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재택근무 중인데 충전 노트북이랑 휴대폰 충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근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마을 골목길엔 강한 비에 떠밀려온 토사가 제 무릎 높이만큼 높게 쌓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과수원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강한 비바람 탓에 이렇게 쓰러지거나 아니면 간신히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농작물들이 눈에 띕니다. 옥수수는 쓰러지고 수확을 앞둔 복숭아도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비도. 진짜. 어저께 같은 물이 내려왔을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안 잠긴다는 게 좀 우스울 정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주 들어 내린 비로 수도권에서 주택 14동이 침수되고 58세대 1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 근로의욕을 꺾는다며 달콤한 실업급여라고 했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회의에서 나온 돌출 발언의 여파는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뭐예요? 사회안전망 아니에요? 예, 사회안전망이죠. 그렇죠. 예, 재취업을. 노동청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간다,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말한 데 대해 실업급여 취지에 대한 왜곡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대기 입고 나라 이름 표정으로 가야 하는지 잘 몰랐다. 이게 실업자다움을 강조하는 겁니까? 정부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추적합니까?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초래한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며 실업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왜 저렇게 2018년도에 저렇게 확 그 재정 수지가 악화로 갔냐면은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근로장려세제 개념으로 고치시켜야 되는데 실업급여만 잠깐 타먹자 또는 조금 갔다가 또 일했다가 실업급여의 달콤함이라 그럴까요? 실업급여 발언 당사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해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안 노선의 종점지였던 양평군 양서면을 찾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을 해당 지역 주민들도 원치 않는다는 답을 듣기 위해서였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정치권 논쟁은 지긋지긋하니 사업이나 빨리 재개하라는 항의도 나왔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은 곳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이었던 양서면.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에 종점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용역으로 종점을 이곳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제시한 업체도 함께했습니다. 생태자연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을 좀 피하는 쪽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 사이에선 소음 문제를 우려해 이곳이 종점으로 적합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견을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양서면 쪽으로 가는 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이 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곳이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왜 바로잡지 못했냐고 따져 묻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당초안을 서겠도 했던 회사는 국토부에서 구멍가게 회사에다가 이걸 용역을 준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비 타당성하고 타당성은 기술의 수준이 틀립니다. 용역비도 틀리고. 중단된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돼야 한다는 데에는 목소리가 같았습니다. 도대체가 국회의원들 양다리더니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안이 됐든 국민이 원하는 안대로 하루속히 추진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전국 140여 개 의료기관에서 총파업을 벌인 보건의료노조가 이틀째인 오늘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었고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강경한 대응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파업 이틀째. 보건의료노조는 서울과 부산 등 4개 거점 도시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라! 하지만 노조 측은 오후 5시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총파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7월 14일 5시 산별 총파업 종료하고 현장 교섭, 현장 파업으로 전환합니다. 2일간 산별 총파업 투쟁으로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조합원들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 측과 개별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파업으로 인력 확충, 공공의료 회복 같은 현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 정부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하는 걸 멈추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노조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이 종료되면서 진료 차질은 곧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노사의 입장차가 큰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선 주말 협상 상황에 따라 파업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제로 음료,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었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써 칼로리가 제로에 가깝다고 홍보하는 음료입니다. 저칼로리 선호 속의 아스파탐은 사탕, 과자, 젤리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conclusion of the working group was that it should be classified in Group 2B, which is entitled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이 비군은 술, 담배 등 확정적 발암 물질인 1군, 적색고기, 고온의 튀김 등 발암 추정 물질인 2A군 아래의 세 번째 위험 등급입니다. 아스파탐이 속한 이 비군에는 절인 채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체중 70kg 성인이 200-300mg 용량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최대 14캔 정도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WHO는 인공감미료와 간암의 상관관계가 평가된 연구 사례는 3건 정도로 매우 적었다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과다 섭취는 해로운 건 분명하지만 암을 일으킬 위험은 제한적이란 겁니다. We're not advising companies to withdraw products, nor we are advising consumers to stop consuming altogether. We're just advising for a bit of moderation. WHO 발표 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만큼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